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다 모여서 했던 것은 이제 현안 질의였고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고 아직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 소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유인촌 장관이 출석을 해서 또 질문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뭐 했던 얘기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일단 네. 사선 허가 안 해줄 거다. 승인 불허할 거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알아서 자르길 바라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가 허가 안 해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슈가 좀 많이 됐었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또 반대 얘기가 나오는 게 유인촌 장관이 불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맞느냐라는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결국 선임 부분은 체육회장이 갖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유인촌 장관이 그러면 그 부분을 맡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라는 게 최근에는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규정상으로는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과했을 때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그 장관이 없던 일로 그걸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전까지 나왔던 얘기도 이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방법은 다양하게 뭐 있겠지만 어쨌든 정부 관계자가 저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그 정몽규 회장 사선 연임 반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상태로는 정몽규 회장이 사선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제 또 국정감사에서 유인촌 장관의 얘기는 피파의 그 공문 얘기를 한 것이 약간 더 좀 빡친. 어떻게 보면 문체부 장관이 정부 입장에서는 너네 지금 우리 상대로 협박하는 거야? 약간 이런 좀 신경전 양상으로 또 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인촌 장관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사선은 절대 불허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지 뭐 협회 입장에서도 저 부분을 저런 카드로 또 써야 된다. 사실은 그때 그 문체부 중간 발표 때 뭐 말을 다 뜯어보면은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결론이었었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뒤에 피파 공문 왔다, AFC도 정치적 개입하지 말라고 공문 왔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문체부가 더 좀 열이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뭐 열받는다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일단 그 피파에서 보낸 건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라고 봐요.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우리 규정이 이러니까 참고하십시오. 뭐 피파하고 AFC 명의로 같이 공문이 돼 있던데. 지금 거기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정치적 개입이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뭐 피파 쪽에서 무슨 뭘 보냈다 하더라도 그거를 뭐 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AFC에서 컨퍼런스하고 이제 어워즈를 이달 말에 서울에서 하게 되는데 이번에 그 후보자 리스트가 부문별로 발표가 됐잖아요. 거기에 웬일로 한국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선수 서령우, 감독 황선홍. 그러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통 중동 쪽에 가중치가 많이 가요. 뭐 수상도 그렇고 그 후보 지명도 그렇고 한국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저는 그 후보 지명된 걸 처음 봤는데 게다가 2023년 선거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선홍 감독 들어간 것도 아시안게임 우승 때문에 아마 들어간 것 같은데 2023 올해의 최고의 축구협회 여기에 이제 다 등급이 있는데 최고 등급인 플래티늄 등급의 세 개의 축구협회가 들어가서 대한축구협회, 이란축구협회, 일본축구협회. 이게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개최한 나라에 뭔가 좀 상을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AFC 어워즈에서 이달 말에 올해의 축구협회상으로 대한축구협회 받고 정몽규 회장이 수상하고 이러면서 또 거기에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 아시아 축구 AFC에서도 일 잘한다고 인정하는데 왜 정부에서는 자꾸 날 괴롭히냐. 쇼 끝은 없는. 그래서 저는 AFC가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정몽규 회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다른 나라 축구협회들 얼마나 못하길래 대한축구협회가 올해의 축구협회상 후보에 들어갑니까? 아유 몇십억 들여가지고 또 대회 이거 애매한 거 유치해 줬는데 격려해줘야죠. 대회? 아이 행사 유치했으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의 의문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좀 있었어서 이게 이렇게 간다고 보면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마지막 한 판 뒤집기를 생각하는 거 아닌가. 저는 사선에 대해 가지고 저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가 정몽규 회장의 사선 불출마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절대 안 하잖아요.
축구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입장은 그거잖아요. 네. 나는 출마한다고 한 적이 없다잖아요. 근데 하지만 심사숙고 중입니다. 지금도. 심사숙고 심사숙고 좋아.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할 것 같고, 예, 나올 것 같고 그런 상황인데 정몽규 회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타이틀이 없으면 물론 정몽규 회장은 우리보다 훨씬 재산이 많고 뭐 갖고 있는 힘도 많고 그렇겠지만은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의 생애와 생각할 때는 이 사회적인 존재감이 확 사라진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하고 싶을 수 있죠. 뭐 하고 싶은 게 죄는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본인이 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야지. 이를테면 입장을 정리하고 현안질의 하는 그 정말 귀한 시간에 모두가 자기 입만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자기의 어떤 비전을 보여주거나 그동안 본인이 해왔던 것 중에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조금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하거나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앉아있다가 지금 또 그 뒤로 완전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대한축구협회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심각한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좀 이 AFC 어워즈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혹시라도 기대를 좀 한다거나 이러지 말고 정말 본인이 미련이 있다면 왜 자신이 그 계속 대한축구협회장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히는 차라리 그런 모습 보여주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사선 안 나오겠다고 선언하고 박수 받으면서 떠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막 때리다가도 본인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면 또 그냥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거는 한참 당을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면은 진작에 한 여름 정도 했었어야 됐는데 예,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만둬도 욕 먹고 계속 한다고 하면 더 욕 먹고 예,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축구의 시대 이불을 쓰고 있나? 축구의 미래. 이런 아무튼 거 이제. 지금 그래서 그러면 대체 누가 하길 바라는 거냐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럼 누가 나와서 뭐 할 사람은 있냐? 할 사람은 여러분 할 사람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작은 조직 아무리 정말 하찮은 일을 하는 조직에도 리더 역할은 누군가 해야 되고 누군가 합니다. 하물며 대한축구협회 같이 중차대한 이런 조직의 수장을 맡을 사람이 없을 리는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누가 그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또 그 뜻이 있는 사람들의 뭐 출마 선언과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제 계속 얘기가 되겠죠. 지금 뭐 경기인 출신 분들 뭐 댓글도 보니까 뭐 허정무 전 부회장이나 그 이영표 전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 이름도 나오고 뭐 박문성 해설위원 이름도 나오고 있는데 차범근 전 감독님은 협회에서 만들어 놓은 그 악법이죠. 정관 네, 그 나이 제한을 시켜가지고 못 나가십니다. 네, 만 70세 네. 이상이 이제 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허정무 전 대전 이사장도 약간 걸릴랑만 네, 한데요. 네, 55년 나이가. 몇 월생이셔서 네.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꼭 선출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의 틀을 좁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대한축구협회장이 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적인 부분, 축구적인 부분을 회장이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잘 그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결정할 수 있게 이끌어주면 되는 거고 돈 벌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지금 그 정 회장 10년 동안 이 대한축구협회의 예산이나 어떤 매출 규모 자체가 축구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비하면은 거의 뭐 마이너스 수준이에요, 사실상.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세일즈를 하고 우리 특히 정말 한국 축구 역사상 유례 없는 대스타 손흥민이 있는 이 시대에도 매출을 못 늘린. 아니 본인이 네. 삼성 나올 때의 공약이 2천억 이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1,100억 원 수준에서 네. 수년째 머물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인이 얘기했으면 차익을 본인이 메우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튼 뛰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전문 경영인이 됐던 꼭 축구에 조예가 없고 축구 아예 상관없는 직종에 있어도 여러분 이 대한축구협회장이라는 자리가 축구에 대해서 뭘 했느냐하고 저는 연관을 굳이 지을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출신 성분이나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확실한 비전과 또 그런 검증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와서 조직을 끌어간다면은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막 선수들이 매 A매치 소집 때마다 떠돌이 생활하고 경기장 그 대표팀이 홈으로 쓸 곳에 잔디도 개판이어가지고 경기장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진지하게 해결이 됐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빨리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좀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뭐 할 사람이 없다라거나 뭐 누가 하냐라거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단 멀리 하십시오. 누군가는 하면 되고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경험이 있고 의지가 있고 또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부임을 하면
분명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대한축구협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걱정은 굳이 많이 안 하셔도 된다 보고요. 그리고 이참에 저는 싹 낮춰야 된다고 봅니다. 연령대를. 지금 너무 60, 70대 분들이 많으셔. 못 따라가고 있죠. 네, 시대 그러니까 흐름을. 저도 늘 제가 젊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도 더 이상 젊지 않거든요. 3, 40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축구협회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막 그 뭐 박지성, 이영표 이런 세대들 아직도 어리다고 그 축구협회 안팎에 있는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안 어려요. 지금 40대 뭐 중반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커리어를 갖고 있고 네. 박주호 뭐 어리다고 하는데 박주호도 안 어려요. 박주호 선수가 지금 한 거의 40 되지 않았나? 30대 후반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질적인 경험과 연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참에 싹 좀 바뀌어야지. 뭐 20, 30년 전에 제가 기자 처음 시작한 게 2000년인데 이때 계셨던 분들 중에도 아직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안팎에. 네. 그러니까 그 시기 2002 월드컵을 앞두고 협회에 들어간 뭐 선출이든 아니든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그 언저리에 계속 계시거든요. 그런데 대한축구협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면 발전이 없어. 그 전까지의 경력과 뭔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들어가서 그냥 있는 거야. 거기에서 쌓이는 경력을 가지고 발전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이러지를 못하고. 이번에 그래서 좀 그런 어떤 그 분위기, 인적 구성도 좀 많이 바뀌는 것이 뭐 다 바꿀 필요는 없겠지만 다 바꾸면 일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많은 부분에 변화가 좀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